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가 벌써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됐죠. 이 지수가 부진한 틈을 타서 외국인들의 어떤 손바뀜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도 부지런히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종목 얘기 속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이분들 나오실 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주마의 대표 기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덜 간 느낌이었어요. 코스피가 잘 가던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코스닥이 잘 갔고 네.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이제 아침 초반부터 SK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잡아줬고 코스닥은 사실 지수는 조금 덜 갔습니다. 어제 조금 지수가 많이 갔던 것은 이제 HLB라는 기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해주면서 움직인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코스닥이 지수는 조금 약간 기체합니다만 지수의 영향이 조금 작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30위권 붙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로봇 관련 기업들 또는 AI 관련 기업들이 주가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용 면에서는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한 1,000개 정도가 오르면서 내용 면에서는 확실히 주초 이후에 힘은 좀 좋아서 아마 투자가분들이 이 정도면 조금 또 해볼 만한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희망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에다가 코스닥이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드렸고 네.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서 시장이 일단 상승 전환한 것은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죠. 뭐 시장 안에서 그 악재들을 보면은 오를까 내릴까 뭐 이게 좀 걱정도 되고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자꾸 이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럽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럽이요? 예, 유로스톡 50 같은 경우에는 벌써 52주 신고가 언저리까지 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지 미국 시장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일단 시장의 강세 부분을 계속 점치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제가 유튜브에도 일단 남겨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하락 추세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경우에는 박스로 움직이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이고 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방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시장도 이미 상승 추세를 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지루하게 밀렸었잖아요. 네. 이걸 그냥 눌림목으로 보자. 이건 일단 눌림목이고 이제 다시금 시장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자체도 그런 측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부분을 보게 되면 외국인 매매가 코스피는 매수를 하고 코스닥은 매도를 일단은 하고 예. 그다음에 합성 선물로 보면 콜옵션 매도에다가 풋옵션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합성 선물로 봤을 때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만은 오늘 달러를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달러를 좀 파는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강세 계속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서 지금 주눅 들지 마시고 오르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건지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거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채널 돌리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짧게 답변 예. 말씀드리려 했는데. 예. 제가 뭐 끼어들 자리는 아닌데 네. 하단에 그랬어요? 시장 한 줄 평이 아니네요. 네. 네, 한 10줄 평입니다. 그렇죠. 예. 하 대표님도 뭐 짧게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알겠습니다. 네, 최 대표님. 네, 말씀 당장 주세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오늘 지수로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0.8%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0.2% 상승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요 며칠 상간 동안에는 코스피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두 대표님께서는 뭐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셨잖아요. 네. 저는 아직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예.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1선에 안착을 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지만 이 평간의 골든 크로스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은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지 기업들을 좀 찾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신호들은 나오진 않았다. 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이 지금 뭐 잘 나가니까 일본도 너무 좋죠. 일본도 좋고. 예. 근데 여기가 좋다고 우리도 좋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다 몰려간 거죠. 유럽에 투자할 자금도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일본 투자할 자금도 미국으로 가고. 근데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좀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안에 있는 자금이 이제 해외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제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던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50일 신고가 언저리까지 지수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아니면 중국이 요즘 산업 생산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금 자체가 미국에 투입됐던 자금이 해외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지수는 그 부분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어떤 기대감이 좀 올라간 날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보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네. 이거를 어떤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5월 한 중순을 지났으니까 네. 뭐 지금 23년도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코스피는 대략 이제 9조 원, 10조 원 육박하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10조 원 중에서 5조 원 이상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이는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시가총 1위 종목을 절반을 샀다는 거는 한편으로 주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은 4월 한 달간은 사실은 1조가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2조 원대로 넘어선 건 아마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인데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됐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일정 부분 반등세를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산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글로벌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 전체에 대한 바스켓을 좀 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전 종목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외국인은 철저하게 최근 몇 달 동안 분석을 해보면 때로는 삼성전자에 집중, 포스코홀딩스 전략 매도, 지금은 하이닉스에 집중, 뭐 다른 종목은 소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는 지수를 잡아주는 정도의 일뿐 강력한 파워는 아니다. 지금 그리 보는 게 좋아서 오히려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매수 강도보다는 개인이 주식을 파는 매도 강도가 오히려 종목 탄력성은 좋아질 수 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강 대표님이 약간 좀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 개인들이 지금 오른다고 바로 팔지 말고 좀 기다려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막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그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건가요?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뭐 지금은 사실은 뭐 매도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게 있어 보진 않고요.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좀 잡히는 부분들 하면 이제 업종에 대한 변화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다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그려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새롭게 지금 전환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농담삼아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리는 뭐 표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 계속 돈을 끌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이병철도 아니고 조폐공소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면은 내가 그 동안에 포지션을 잡았던 것들을 뭐 수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손절을 하든 가는 종목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교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매도 물량들 자체를 외국인과 기관이 뭐 IT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잡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에 대한 자금에 대한 그 량을 보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이제 장중에 발생되는 수급에 대한 변화 부분들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느냐,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바뀌느냐를 좀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팁을 주셨고요. 예, 예. 마침 지금 증권사에서 이 코스피 네. 하반기 지금 컨센서스를 좀 올려잡은 느낌이에요. 그 코스피 밴드 하반기에 3천까지 간다고 보는 증권사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세 분은 좀 어떻게 흐름을 좀 전망하시는지 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수 전망은 제일 시간 낭비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가 간다고 뭐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내가 종목이 상승 기류에
편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수는 절대치보다 상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속도로 가느냐, 누가 주도적으로 가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저는 뭐 시장 자체를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나스닥이 지금 13,000선 조금 안 되는데 예.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고가 기준으로 보면. 근데 나스닥이 거의 10,000포인트 초반에서 왔었고 급락 전 가격대가 16,000포인트였으니까 뭐 계산해 보면 나스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일 우리 강재욱 대표는 되게 좋게 보잖아요. 네. 트리거가 있어요. 지수 같은 밴드가 있는데 나스닥은 그게 엔비디아가 올리든 애플이 올리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올리든 간에 30%가 올라가는 시점 13,000포인트 이상으로 안착이 하게 되면 생각보다 탄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2,58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주춤했지 않습니까? 100포인트 조정을 받았는데 예. 그럼 다시 이제 2,58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이게 그 다음 마디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저는 계산해, 저는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한 값은 대략 2,000,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2,700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증권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나 봐요. 예. 삼성증권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죠? 2,600포인트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2,800포인트. 준비가 좀 안 됐나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은 저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상단이 아닙니다. 이 증권사 지금 밴드를 가만히 보면 하단이 2,300, 2,400, 2,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투자가한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목표가를 보통 잡게 되는데 네. 가만 놓고 보면 하방 지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증권사 입장에서는 하반기 전망이 상단이 뭐 2,600, 800, 800 같은 경우는 어차피 힘의 논리인데 중요한 거 2,300, 400대 정도에서 하단에 대한 지지가 있다고 한다면 네. 시장은 하락 시 매수에 대한 힘을 좀 얻을 수가 있다.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하 대표님 말씀하실 때 지수 전망 자체가 가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5분 이상을 쓰셨어요. 네.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제가 DB 출신이다 보니까 DB 금융 투자 의견에 일단 공감하고요. 저는 3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천까지 예. 갑니다. 네. 최 대표님. 예. 네. 크게 잡으셨는데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중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방 테스트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그러니까 작년도 놓고 보게 되면 하방이 도대체 언제까지 열려 있는 거라고 걱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방이 2,100, 2,000 초반대까지 막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되면 작년도 한 해에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상당 부분 시장은 하방은 확인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들이 올해 계속 지금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방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상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단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한 차례 정도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일단은 앞서 우리가 저 방송 전에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느 정도의 강도의 경기 침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상단은 뭐 2,700이 됐든 2,800이 됐든 또는 이제 3,000까지 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는 상단은 뭔가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종목, 업종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는 전략인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자꾸 이제 미국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 무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30% 이상을 홍콩까지 포함하면 어차피 중국이 이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죠.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이번에 이제 지표 자체를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경기가 그러면 미국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 중국 때문에 경기가 살 것이냐 이거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완만하게 이제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중국은 이제 부양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깃대를 들고 미국 쪽으로 표를 들 거냐 중국으로 표를 들 거냐 이건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상황 자체는 중국한테 그래도 우리가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무역 비중 자체가 그쵸. 중국 쪽에 홍콩을 포함하면 거의 30% 후반대까지도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이 살아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본다면 네. 현재 지수가 2,500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중국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경기가 안 살아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3,000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거기서 뭐가 주도주가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분 말씀 다 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퀘스천으로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중국으로의 이 수출에 있어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오늘 또 특히 좀 눈에 들어오는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연고점 거의 다 달았더라고요, 하 대표님.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별로 안 보시는군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 우리 국민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세요? 네, 이건 제가 감지 뭐 일부러 반문한 건데, 네.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수 상단 밴드를 논할 때는 반도체 없이는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뭐 아까 환율 이야기도 말했는데, 뭐 여러분 데이터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강한 이유가 약한 이유가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리나라 수출 항목 1위가 사실은 176억 달러가 나온 자동차였어요. 근데 수출 주역 3위가 76억 달러로 반도체가 3위로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처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재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수요 진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7월 달에 최악의 성적들을 또 받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이 3천억까지 나오고 하이닉스는 뭐 5조 원대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저점을 잡고 올라간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반도체 업황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성에 주목하면서 바로 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가 외국인일 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점은 단순하게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을 보고만은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한국 전체 바스켓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줄일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가는 거는 긍정이나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낸드 업황이나 메모리 선처를 분석하기보다는 만약에 낸드나 메모리 업황을 분석하고 본다면 기술을 하이닉스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지금 삼성에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업계 최선단 12나노 D램이죠. 양산을 시작했다. 생산성이 전 세대보다 20% 이상 향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 좀 비중 있게 봐야 될 이슈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십니까?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요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부분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고잖아요. 네. 재고가 너무 많은데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공정 자체가 하나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생산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비트 크로스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보다는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1등이라고 하면 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고 2등이면 SK 하이닉스고 3등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못하냐? 혀가 짧아서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못하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예. 아까 이제 그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가 자동차가 좋아진 이유는 중국의 경기 성장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어떤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의 판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라고 하는 이 브랜드력 자체가 제네시스 브랜드력 자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를 그러니까 전체 캐파는 줄어들었는데 현대 기아가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자동차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경기가 제대로 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아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 당연했죠. 왜 당연했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가 아니었고 그때는 제로 코로나였기 때문에 문 닫으니까 공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장 못 가죠. 그러니까 제품 만들 수 있어요? 제품 못 만들어요. 집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스마트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렇기 네. 때문에 메모리 쪽에 이제 수요 자체가 줄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살아난다라는 점을 미국에서는 주목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뭐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1등, 2등 하는 1등, 2등 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올라야 될 거고 네. 엔비디아 오른 이유는 하나잖아요. AI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도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실적이 안 나다가 요즘은 실적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난 손이 너무 느려. 매매하기 좀 힘들어. 근데 올 하반기에는 수익을 좀 올리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보면 지금 어제랑 그제 하 대표님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어제랑 그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반도체죠. SK 하이닉스였어요. 예. 왜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였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벌써 주가도 94,000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일단은 그건 것 같아요. 마이크론과 이제 키옥시아 합병 이슈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재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큰 기업이 삼전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시장이 부분이 좀 되는 부각이 네, 된 그렇죠. 모양이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빠르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일단은 시장의 이슈가 하나가 끝났어요.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훨씬 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반도체 말고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반도체 메모리나 비메모리 가격 자체는 계속 지금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YOY 기준으로 거의 20% 이상씩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MOM 기준으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눈에 들어오니 실적은 일단 지나갔고 그럼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 아직도 3개월 기간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고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그려줄 수 있는 업종이 도대체 무엇이야? 라고 했었을 때 반도체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시장에 좀 탑픽으로 올라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뭐 잠깐 좀 더 첨언을 좀 하자라고 하게 되면 네. 2차원지도 지금 밀리잖아요. 네. 자동차도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상대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5월 달, 6월 달에 데이터들이 과연 좋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마 오늘 실시간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 지금 판매 대수에 대한 감소 부분들 예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올릴 수 있는 명분 자체는 딱 반도체로 깔때기처럼 다 모이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명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하나 더 명분이 있긴 합니다. SK 하이닉스 아까 제가 자꾸 중국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원래는 60% 정도를 소비하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중국 현재 생산 비중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50% 정도 돼요. 문제는 항상 뭐였냐면 그러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반도체 이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꾸 커트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생산 비중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조금 컸던 게 사실인데 네.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중국의 장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한번 있었고 두 번째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시류 자체를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이전에 이제 생산 공정의 50%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더 탄성이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SK가 마침 반도체 소재 회사 하나 사들였다는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에버텍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네. 반도체 패키지용 뭐 네. 특수 접착제 제조사다. 네. 뭐 상장사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 사들인 건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왜 깜짝 놀라세요? 네. 예, 지금 보면은 반도체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자꾸 작아진단 말이죠. 네. 반도체 크기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고성능을 내려 그러면 더 작아지게 뭐 어떻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하냐면 만들어진 반도체가 고성능을 낼 수 있도록 붙이는 거예요. 반도체 비메모리 지금 보면 전력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금 반도체가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고 우리 IC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반도체잖아요. 네. 원래는 따로 있었는데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두 개를 같이 합친다든지 하는 부분을 요즘 많이 진행을 하면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원래 반도체 회사들은 전공정 회사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후공정 검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업체들은 그냥 패키징만 해주는 거니까 거의 뭐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1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면 뒤에 패키징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이유 자체가 예전에는 반도체가 단독으로 썼다면 지금 패키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 공장을 사들인 이유도 저는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되지 네.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하 대표님, 근데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보자면 한일 그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쪽 반도체 소부장하고 이제 같이 이제 힘을 합치기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부장 업체도 잘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이 종목 이야기였거든. 네. 근데 우리 하이닉스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거니 많은 투자분들이 그 반도체 바닥이 중요할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닥이면 삼성전자 7만 원, 하이닉스 10만 원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이제 약간 크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 되는 거고. 그럼 똑같은 이제 말의 뭐 복합적인 내용이거든요. 왜 재고 바닥이 오고 오늘 같은 날 또 작은 소부장 기업들 움직이냐 보면 아까 글쎄요, 강경 대표님은 삼성전자가 12나노급 DDR5 디램 양산을 그냥 스킵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DDR5 양산이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재고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반도체 소부장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슈보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라든지 원익 IP에서 반도체 메모리 쪽이 움직인 게 아니고 정확히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에브텍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용 이 접착제를 산 것처럼 거의 옷셋 업체 위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퍼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하반기 3분기 바닥론이 나온 이유가 이거는 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3분기 미국은 하반기 가을 학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네. PC 수요에 대한 오더가 좀 들어온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북미 쪽에서 서버 쪽 DDR5 중심 구매문이라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요런 게 좀 복합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비메모리 쪽에서 먼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겔싱의 CEO가 주말에 한국을 와요. 네. 근데 이분은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겔싱의 CEO의 멘트는 너무 시장 긍정적이세요. 제가 한 2년 동안 추적을 해봤는데 무조건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일본에 왔다가 아마 기사 총리 만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근데 이번에 한국에 오긴 오는데 누굴 만나냐면 이번에는 MS 사업부입니다. 모바일 쪽. 예, 이는 스마트폰 사업분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적자를 본 데가 어디냐 하면 메모리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PC용하고 스마트폰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 쪽은 일정 부분 뭐 AI라든지 기타 복합적으로 좀 바닥이 치니까 중요한 것은 바닥의 속도를 보이는 게 모바일 쪽이라 그러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업황에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우리가 투자라는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땐 AI니까 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도 강한 이유가 그냥 HBM이란 이야기고 HBM으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비메모리에서 OCS라든지 비메모리 관련 AI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이재용 회장이 말을 많이 하네. 이재용 회장이 가장 역대 최장 기간 미국을 체류했습니다. 최근에. 예. 거기서 누굴 만나온 거냐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주총 전에 만나면서 예. 오히려 테슬라와의 차량용 반도체 협력을 강화했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쭉쭉쭉쭉 맞춰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 포인트는 OSET, 비메모리 패키징 업체의 소부장이 아마 메모리 업체의 장비보다 높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삼성이 이번 주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뭐 워낙 좀 커버리지가 넓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최 대표님, 예. 이 하 대표님이 원래 예전에 좀 강조하셨던 분야가 있어요. XR, VR 분야. 예. 여기 뭐 정부가 좀 지원 뭐 늘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신수종 사업을 투자를 하고 뭐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잠깐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또 마이크로 OLED 기업을 또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XR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VR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민관경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도 또 XR, VR 관련된 또 신제품에 대한 출시 부분들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다만 이제 이 XR, VR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작년도 말서부터 한참 동안 계속 움직였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산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정말 대다수의 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산업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아직은 확인을 못 시켜줬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현재까지 움직였던 부분들은 기대감들이었다.
그렇다고 되면 요번에 새롭게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출시가 됐었을 때 과연 그동안에 말만 무성했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들어와가지고 뭐 게임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TV가 됐든 아니면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이런 쪽에 정확하게 접목이 돼가지고 성장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전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고 밸류로 움직이고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움직일 수 있는 섹터, 기대감들을 어느 쪽에서 불어를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는 XR, VR 섹터들도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네. 오늘 로봇주하고 또 AI, GPT 관련된 종목을 다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는 좀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다 한다면은 네, 이제 애플이 조만간 6월에 이제 XR 헤드셋을 내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리얼리티 1 또는 리얼리티 프로. 가격은 우리 돈으로 390만 원이다. 사시겠습니까? 네. 이것과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해 볼 만한 걸 따지자면 이제 LG 이노텍을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거 외에는 다른 뭐 연결될 만한 종목이 있나요? 더? 이 이슈 자체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뜨고 끝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컴퓨터 제가 1986년도에 컴퓨터를 처음 썼었는데 네. 그때 우리 시장이 SPC 기억을 이게 나이가 드러날 수 나이가 있는데 드러나 버렸네요. 네, 삼성의 SPC라든지 86년도에 PC를 쓰셨어요? 예, 그 아니면은 대우 같은 경우는 페미콤, 대우 같은 경우에는 FC150, 금성이 FC150이었네요. 286보다 이전 모델 아닙니까?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이제 8비트 컴퓨터, 애플 2, 네. 애플 2E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고 왔는 게 애플이었거든요. 왜 애플이 선점을 했냐면 게임이 최고 많았어요. 게임이 최고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떴었잖아요. 떴던 이유가 이걸 개방을 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이 이제 기화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애플이 제대로 이제 MR 그래스를 제대로 내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품이 몇백만 원인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오픈 소스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아지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면 시장은 열린다. 근데 그렇게 시장이 열렸는 경우에는 역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되면 가상현실 부분이 또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생뚱맞게 LG노텍이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덱스터라든지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뜰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 쪽.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소프트웨어가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이게 시장 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의 어떤 비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요거는 그냥 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단지 이제 지금 보면은 종목들 중에 LG노텍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은 로봇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자율주행의 TOF 센서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또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일단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애플이 6월에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 퀄컴, 구글이 연합해서 만드는 것도 아마도 올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 구글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말쯤에 내놓을 것 같다. 근데 구글은 OS를 만드는 거고 이제 삼성은 이제 헤드셋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고요. 퀄컴은 거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 텐데 셋 중에 누가 지금 제일 수혜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차피 그것도 말씀대로 하면은 네, 별로 의미가 구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직 이제 정말 6월 5일 날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여론 자체가 거의 한다고 하는 쪽을 하고 이제 애플의 유능한 전문 애널리스트 과밍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게 애플이 실제적으로 지금 4개의 라인업 중에서 애플 워치가 2014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정확히 10년 만이거든요. 10년 만에 애플은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MR 헤드셋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실현 가능성도 높은데 이거는 약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애플 MR 헤드셋은 사실 대표님 말씀대로 개당 $3,000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 MR 헤드셋의 출시는 결정적으로 어떤 디스플레이 옆방에서
하나의 이제 올레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기존에 나왔던 VR 같은 경우는 보통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글 형태에서 안에 컨텐츠였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환경으로 가는데 MR 헤드셋은 여기서 AR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강현실을 붙였다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 보고 일단 큰 그림에서는 거기에 이제 언어도 채울 수 있는 컨텐츠 중요할 것이고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하드웨어가 출시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주가 반응은 하드웨어 쪽에 먼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MR 헤드셋의 기본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4K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OLED, 마이크로 OLED라든지 HUM이죠. 이런 관련 기업들은 실제 출시될 때까지는 최소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고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구글이 이제 OS를 하고 퀄컴이 칩을 만들고 삼성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분은 지난해 9월달에 이미 세팅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전 세계 스마트폰 칩의 1위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2 시리즈로 지난해 9월달에 세팅을 끝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누군가 하나만 시작만 하게 되면 우후죽순 아마 런칭으로 붙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XR 이 전쟁에 참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셨던 예. 미국 마이크로 OLED 기업을 2,900억 원에 주식 전량을 사들였다. 네. 마이크로 OLED하고 마이크로 LED는 또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OLED 기업.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마이크로 LED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작게 만든 건데 이제 OLED는 그 기술력이 좀 첨부가 되면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구현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마이크로 OLED의 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인수를 했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뭐 2,600억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기업 간의 네. 거래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어쨌든 식으로든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인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무언가 좀 다른 쪽으로의 그림들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들, 청사진을 좀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하드웨어하고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존에 애플 이외의 하드웨어들이 안 나왔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본격적으로 애플이 하드웨어를 출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확률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다. XR VR 시장.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트렌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뭔가 팬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아마 과거의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별로 히트를 못 쳤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조감도들이 나왔었을 때 네. 그 뭔가 이제 그 이미지를 나왔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성공하겠어? 라고 했었는데 애플이 출시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다 불식시켰거든요. 네, 맥킨토시가 네. 실패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히 애플이 이 시장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확률 자체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되면 삼성은 그렇죠.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너무 인터셉트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까 그런 말 물어보세요. 3,000달러면 사겠습니까? 네. 삽니다. 그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사고 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느새 지금부터는 전부 다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아마 전부 다 지하철을 타면 목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샀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었냐면 강남에서 많이 봤었는데 지금 에어팟 수준 말고 이렇게 목 쪽으로 이렇게 목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0만 원짜리 갑자기 우리는 만 원짜리 줄 달린 이어폰을 끼다가 처음에 20만 원짜리 에어팟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열광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정도 열광을 모르겠지만 초기 모델에 대해서는 가격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게 답습을 하게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지나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투자가 분들이 지금 애플의 렌더링 이미지에 집착을 되어 있거든요. 네. 저 렌더링 이미지 우리가 물안경처럼 생긴 다슬기 잡던 그 물안경처럼 생긴 거는 일종의 렌더링 이미지 저렇게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나왔을 경우 우리가 지금 나왔을 경우의 생각 파장은 저는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여기서 3,000달러짜리를 사고 안 사고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저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따라 이 세 분이 굉장히 치열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애플의 이제 XR 기기도 있지만 제가 또 오큘러스. 삼성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HTC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사실 비상장이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없죠. 예. 그럼 뭐 어디를 노려봐야 되는 겁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상장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삼성이 최근에 보게 되면 그저께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77인치형, 88인치형 OLED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물론 부인을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거의 10년 만에 8.6세대 OLED 투자를 단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아까 이 마이크로 LED 회사 인수하는 것처럼 전 세계 중소형 OLED는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네. 대형에서는 1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장년대 로봇팀을 격상하고 올해 OLED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형은 중형대로 잡고 소형은 소형대로 가는 거고 삼성의 AR 글래스와 애플의 XR 글래스는 아예 다릅니다. 애플은 MR 글래스 헤드셋이고요. 삼성은 글래스입니다. 안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삼성과 관련된 쉽게 말해서 애플의 XR 헤드셋이 나온 이후에 차후 연말이든 내년 초에 만약에 삼성의 AR 글래스가 나오게 됐을 때는 대부분 초소형 디스플레이 관련 삼성전자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예. 어디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시장에서 만한 일단은 언급되고 있는 거는 소재 쪽으로는 한솔케미칼이나 덕산 네오룩스 정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그 이외에 부품 쪽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고요. 그 이외에도 어차피 IT의 섹터 내의 밸류 체인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정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AP 시스템이나 STI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후공종으로는 뭐 딱히 떠오르는 거는 없는데 네. 만약에 한 종목 정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HB 솔루션 정도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지금 마이크로 사실은 애플이 이번에 이제 제품을 만약에 낸다 그래도 네. 지금까지 AR 글래스를 낸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비싼 거 사보면 색번짐도 심하고 아니면 쉽게 고장이 나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넘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AR하고 이제 VR을 합치면 XR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애플에서는 이제 MR이라고 믹스라고 이제 얘기를 같은 하는데 의미죠. 예. 이게 이제 AR 글래스하고 이제 AR하고 VR에서는 이제 색 강시각이 빛 강시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VR 같은 경우에 아예 안 들어와야 되고 A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OLED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OLED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 무조건 보셔야 되냐 하면 이게 하나의 산업 자체가 새로운 산업군 자체를 하나 물고 들어오면은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이 처음에는 그냥 해외 전화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초고속 인터넷망 붙이고 삐삐 붙이고 걸면 걸리는 걸리버 붙이고 하면서 사업 영역이 커지면서 주가가 예전에 항제주까지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LED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생각나는 건 스마트폰 생각날 거고 두 번째는 탭 생각날 거고 네. 아니면 우리 시계 생각날 거고 아니면 그 정도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모니터 아니면 TV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보면 싹 다 OLED가 지금 붙어 있죠. LCD나 OLED가 붙고 있는데 아마 고급 차종은 LCD보다는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전력 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온도에 대해서 민감도 자체가 OLED가 조금 둔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응답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이죠. 이 얘기 자체는 모든 자동차에 OLED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에 차는 한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 자체는 모든 집에 지금 뭐 LCD TV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걸 기계를 한두 대 정도는 더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시장이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생각을 한다면 방금 일단 말씀해 주셨던 소재 부분에서 P&H 테크라든지 아니면 덕산 네오룩스 아니면 지금 뒤쪽에 들어가는 DDI 구동 칩 같은 경우에는 LX세미콘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종목군들은 이게 AR 글래스든 MR 글래스든 이걸 일단 넘어서 무조건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옆집에 있는 자동차를 보세요. 보시면은 새 차를 사면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정도 새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강 대표님 나이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걸면 걸리버 언제적 얘기입니까? 저도 삼촌한테 들었습니다. 아, 예. 삼촌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XR 기기, 이 메타버스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반응할 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게임 쪽 이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국내 게임주들 지금 요즘 사실 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P2E 뭐 요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하 대표님? 우리 게임주는 우리 최영동 대표님이 아, 저요? 상당히 박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뭐 게임을 하질 않아가지고 제가 네. 일단은 뭐 게임주가 안 가는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실적도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사실은 반등을 하고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마케팅비는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기술 개발 R&D가 좀 들어갔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진행되는 판관비 쪽으로 봤었을 때 영업비라든지 인건비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부분들이 많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다행스럽게도 마케팅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마케팅비라는 게 사실은 게임 쪽에서 마케팅비가 뭐가 있습니까? 게임 출시하게 되면 광고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마케팅만 줄었다는 그만큼 게임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마케팅비를 들여서 이 정도의 수지 타산을 못 만든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게임 업종을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나? 라고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막상 또 인건비로 봤더니 인건비도 안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가면 갈수록 뭔가 다른 섹터군들 대비해서, 다른 업종군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침체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부분들이 이번에 월 거의 1회, 평균적으로 1회로 뭐 판호 발급 계속 지금 해줬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판호 발급에 대한 뭔가 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판호 발급 받았을 때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만한 섹터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이나 미국 게임이나 중국 게임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별다른 차이점을 못 찾고 있어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그 하나의 문화에 접근하는 게임들이 흥행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 파고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흐름들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현재로서는 게임주들은 약간은 좀 심심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침체되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또 신작 예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반짝반짝하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6월달에 우리가 또 XR, VR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컴투스가 6월달에 그 VR 관련된 XR 관련된 그 게임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요? 예, 그 예정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RPG, 모바일 이런 쪽에서만 한계를 보여줬던 건데 새로운 시장이 열려버리니까 그만큼 게임 산업 내에서도 야 드디어 새롭게 내가 공격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네. 기술 개발을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최 대표님 요걸로 딱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주 주도 섹터 지금 한 2분 남았습니다. 세 분이 한 분씩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강 대표님부터 좀 여쭤보죠. 다음 주는 일단 OLED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시장 오르는 걸 보니까 반도체는 거의 다 섹터별로 봤을 때 거의 다 대부분 오르고 있고 OLED도 같이 좀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숟가락 얹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OLE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OLED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묘하게도 포스코 퓨처엠이 단기 추세를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건데, 내일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오늘 형성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가, 오늘이 대부분 거래가 좀 터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부분의 고가를 넘었으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 대표님. 네, 저는 뭐 잠깐 예의주시하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다음 주도 오늘과 비슷한 계열인데 AI 반도체라는 단어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뭐 솔트록스나 코난테크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차치하고 AI 반도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뭐 반도체 DSP 포함해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비메모리 이쪽 관련 기업들인데 네. 갑자기 이걸 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앨런 머스크가 AI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최 대표님 마지막. 앨런 머스크가
AI 반도체도 얘기했고 로봇도 얘기했습니다. 네. 로봇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자에 삼성전자가 6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사트 관련된 종목군들, 소부장 쪽에서. 그럼 그 정도가 다음 주 주도주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몇 달 전부터 우리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 잘하면 이번 주말 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